예, 이제 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나가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학기 동안 뭘 배웠는지를 좀 한번 다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처음 로드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뭐 순서는 상관없겠지만 뭐 선형대수 왜 제가 다뤄야 되는지, 최적화 왜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와서 뭐 머신러닝 내용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통계적인 것들도 좀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 그 확률의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언급을 했었고, 결국 마지막에 probabilistic한 뭐 관점, 퍼스펙티브를 한번 보는 정도. 그리고 여기에 ANN 정도를 추가로 더 했었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신러닝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다룬 거고, 여러분들이 좀 더 추후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소위 요즘 많이 들어보셨던 요 과목이 이게 학부 과정이 열리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분명히 뭐 대학원이나 뭐 아니면 학부 4학년 정도의 딥러닝 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대학원이나 뭐 컴퓨터 공학과에 가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업을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4학년 마지막 학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음 학기에 대학원을 타겟으로 하는 어드밴스드 고급 기계인공지능 수업은 뭐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내용은 딥러닝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 처음 파이썬으로 뭐 코딩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코딩 경험이 있어도 주로 이제 매틀랩이었을 텐데, 이제 이번 학기 이 과목을 통해서 파이썬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셨기를 기대하면서,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강행을 한 이유는 이제 이건 뭐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뭐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 수업이면 코딩을 가르치지는 않죠. 뭐 인공지능 수업에서 그냥 코딩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건데, 뭐 저도 뭐 코딩적으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이런 뭐 나름 좀 정제된 코드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좀 배우는, 그게 좀 이 수업에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전공자를 위한, 그래서 좀 예제 코드를 많이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제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형대수 처음 저희가 이제 배웠을 텐데, 뭐 사실 선형대수라는 것은 내용이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있지만,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 계속 제가 말을 했어요. 벡터, 행렬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이제 이 그림으로 대변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이 디멘전에서 어떤 에러를 최소화하면서 로우 디멘전으로 어프락시메이션 시키고 프로젝션 시키는 거를 했었습니다. 이게 리그레션이랑 연결되는 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리스트 스퀘어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이 이제 그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적인 것들, 아이겐 어널리시스,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라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결국 이건데, 행렬 A가 주어져 있을 때 A라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변화라는 것이고 다이나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행렬 A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행렬 A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X를, 벡터를, 모드를 찾는 것이 행렬 A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게 아이겐 어널리시스의 가장 펀더멘탈한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여러분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하는 제가 이제 이거에다가 좀 다르게는 이제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이야기하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들은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다 유도했어요. 그래서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리스트 스퀘어가 나오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를 보면 모델링이 있고 솔빙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저희는 모델링에 집중을 했었고 솔빙은 뉴메리컬하게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CBX나 CBX 파이라는 여러분들이 코딩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CBX 파이는 컨벡스한 문제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근데 봤더니 많은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표현 레프리젠트가 된다는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예. 그건 우연인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어떤 그 이론적인 것보다는 사실 요걸 쓰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좀 더 제너럴하고 제네릭하게는 컴퓨터를 통해서 뉴메리컬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풀 텐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가장 펀더멘탈한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여기에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더 나오게 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최근에 더 중요해지고 더 유명해진 이유가 딥러닝에서 또는 아티피셜 뉴런넷에서 백프로포게이션을 할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개념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머신러닝에서 리그레션을 다뤘습니다. 뭐 우리 리그레션은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점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뭐 어떤 그 모델로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 피팅, 어프록시메이션 뭐 이런 뭐 의미로 보게 이 그림이 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고 멀티베리엇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non-linear 리그레션을 다 했는데 결국은 리니어 리그레션이 가장 펀더멘탈하고 그것만 알면 다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냥 머신러닝에서 리그레션 그러면 뭐 이런 데이터가 있고 뭐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숙제로 했었던 막 파노라마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에서 그냥 문제를 척 보면 리그레션하고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리그레션 문제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노라마 여러분들 숙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예제를 그 문제를 숙제에다가 넣었던 저의 의도는 파노라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 문제를 보고 나서 뭐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만 리그레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고 파워풀하구나 라는 임프레션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출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분류를 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아웃풋이 디스크릿한 경우를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많은 경우에 그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될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다뤘던 것은 perceptron, SVM, logistic regression 각각이 어떤 제가 논리를 이렇게 전개를 했었죠. perceptron은 사실은 쓰이진 거의 않지만 ANN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컨셉이기 때문에 perceptron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SVM과 logistic regression은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재밌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워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예. 그래서 뭐 여기 더 나아가서 뭐 ANN도 있겠죠. ANN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들 가장 심플한 것이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non-linear 클래시피케이션도 있지만 가장 펀더멘탈하게는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만 풀 줄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커널이라는 거, non-linear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커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새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커널은 머신러닝에서는 여러분이 디자인해야 되지만 ANN에서는 그 커널까지도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파워풀하다. 데이터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좀 더 파워풀하다 또는 제네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통계, 확률에 대한 거, 뭐 statistics, probability에 대한 거, 이것을 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뭐 근데 뭐 이것만 하려고 해도 사실 한 학기 과목이긴 하죠. 근데 딱 머신러닝이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안 다뤘어요. 요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코릴레이션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파퓰레이션이 있고 샘플이 있는데 샘플링을 해서 샘플 민, 뭐 샘플 베리언스라든지 이런 개념들 중요해요. 파퓰레이션 몇 개를 뽑았을 때, 예, 뭐 그런, 그리고 뭐 확률에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뭐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개념들, 확률에 대한 개념들, 뭐 PDF, 뭐 확률 분포라든지, 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을 하면 머신러닝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예요. 컨디셔널 프로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인데 이게 데이터가 먼저 있고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likelihood가 될 수도 있고 posterior probability가 될 수도 있고 이 관계를 짓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베이지안 룰 또는 베이지안 띵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MAP가 prior에다가 likelihood 뭐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했어요. 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 걸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에서 여러분들이 뭐 더 나아가서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 특히나 뭐 기계공학 베이스에서 이런 뭐 그 prior이라든지 뭐 a posterio에 대한 개념 또는 베이지안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수준 높은 디스커션이나 그 어떤 논의를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리덕션, 뭐 PCA, 뭐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디멘전 리덕션은 단순히 차원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이즈 리덕션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잘만 쓰면 어플리케이션이 무궁무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멘전 리덕션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지금 있는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리던던트하다. 그랬을 때 그 리던던트한 것들을 피직스 베이스로 지어나갈 수도 있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지어나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워지고 남은 것들의 의미 또는 지워진 것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인사이트를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머신러닝에서는 리니어적으로 선형적으로 차원을 줄이는 것은 PCA이고 또 그 논리니어하게 인공신경망에서 했던 것은 오토 인코더라는 글을 제가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디멘전 리덕션에 대한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연구에도 바로 잘 고민을 해보시면 쓸 수 있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디멘전 리덕션에 대한 것들을 도식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클러스터링에 대한 건데 클러스터링은 뭐 지금 뭐 클러스터링은 이제 비지도 학습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K-민즈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에서 일단 첫 번째 클러스터링은 X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룹핑을 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그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K-민즈다.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어드밴스한 내용들 제가 여기는 다루진 않았지만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 수준에서 K-민즈만 잘 써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사이드 노트로 K-민즈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그 제가 EM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A를 알면 B를 할 수 있고 B를 알면 A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무조건 한쪽이 틀리더라도 먼저 시작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터레이션을 하다 보면 개런티 하진 않지만 수렴할 수도 있다.
무조건 수렴, 모든 문제가 다 그런 방법으로 이터레이티브가 해서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더 엔지니어링적으로 제가 볼 때는 메이크 센스 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림들. 그리고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인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뭐 결과가 똑같으니까 뭐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결론을 가는데 기존의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프로바빌리스틱에서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른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펀더멘탈하게는 데이터가 먼저냐 아니면 모델이 먼저냐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 믿음의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probabilistic한 것은 데이터라기보다는 모델이 먼저고 모델은 존재하지만 그 모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observable한 것은 그 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데이터인데 생성되는 과정 중에 uncertainty나 노이즈가 섞여서 들어온 거죠. 섞여서 들어온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걸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제가 ANN으로 살짝 맛을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제가 시리어스하게 딥러닝 분야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리어스하게 공부를 하고 한다면 그 기초가 되는 여기에서 ANN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그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크게 보면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무슨 결정이 내려지는데 여기에 머신러닝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한 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이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러면 남은 부분이 뭐냐 만약에 로우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숙제에서 뭐 요렇게 주고 요런 피처들을 익스트랙션 하여라는 것을 가끔 하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피처를 제가 주고 여기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라는 예제나 문제를 많이 풀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이것만 주어지겠죠. 그리고 어떤 결론에 제가 도달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로우 데이터를 여기 보면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전처리를 해야 돼요. 좋은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피처가 뭐냐?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데이터가 나온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피처들을 뽑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과정을 잘못해서 좋은 피처라는 뭐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이면 딱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뭐죠? 그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그 생각해 보시면 그 그룹들 간에는 뭐니 떨어지고 그룹 안에서는 컴팩트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좋은 피처들을 잘 뽑으면 이 과정이 쉬운 거고 피처가 좋지 않으면 이 과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업에서는 제가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시리어스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호 처리도 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지식도 뭐 그 전문가일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베이직한 날리지들은 여러분들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머신러닝은 정말 데이터만 있고 인풋하고 아웃풋만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엄밀하게는 피처가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유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신경망이 피처까지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AI Discovered Feature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도메인 날리지의 less dependent.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계공학 문제면 뭐 예를 들어 도메인 난리가 좀 있다고 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에 관한 그럼 저희는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가 없죠. 그러면 예전 같아서는 전혀 이 문제를 풀 생각조차 안 했을 텐데 딥러닝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이거를 거기에 도메인 난리지가 있고 거기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보다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장점이 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ANN 또는 딥러닝은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여기에 오메가들을 막 찾을 텐데 이 오메가들이 뭐 제가 뭐 그 AN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오메가를 가지고 직선을 긋는 몇 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위해서 드렸는데 실제로 뭐 복잡한 네트워크가 되면 그렇게 뭐 마이크로하게 그것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분석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를 스트럭처를 알고 오메가를 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미케닉스를 이해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장점일 수도 있고 반대로 단점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디버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무엇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뭘 바꿔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데이터를 아니면 모델을 바꿔서 다시 학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그림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뭐 방법론의 어떤 철학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추후에 뭐 인공지능으로 또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한번 그 어느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 문제에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봤었고 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이번 학기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AI 코어 또는 AI 플러스 X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를 AI 코어라고 얘기를 하죠. AI 코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대학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AI 코어를 연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AI 코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건 정말 펀더멘털한 문제인 거죠. 또는 어떤 걸 할까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여러분들이 어떤 고안을 해낸다던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지금 예를 들어 머신러닝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새로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AI 코어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의 수업은 AI 코어에 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X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AI X라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겸비한 이라고 말을 할게요. 어느 정도라는 게 이게 레벨의 차이는 있겠지만, 에다가 하고 싶은 게 X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문제를 잘 풀고 싶은 거예요. 잘 풀고 싶으면 예를 들면 기존에는 우리가 기존의 그 X라는 도메인에서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건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다.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했더니 풀렸다. 이건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거죠. 또는 X에서 푸는데 너무 힘들게 풀고 있다. 또는 비싸게 풀고 있다. 비싸다는 게 어떤 컴퓨테이션이 비쌀 수도 있고 그런 걸 했는데 AI 기반으로 했더니 예를 들어 성능은 좀 떨어졌지만 훨씬 더 싸게 풀렸다. 이것도 엄청나게 엔지니어링적으로 봤을 때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X에 보면 뭐가 있어?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게 ME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계 AI인 거죠. 또는 여기 보면 로봇 또는 공장 건설 자동차 송배전 모바일 컴퓨터 파이낸스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어떤 뭐라 그러죠 물류 그다음 이거 다리 이건 뭔지 이게 태양광인가요 이거 빌딩 모든 X에 AI를 적용하려는 AI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이건 툴인 거잖아요. 방법론인 거잖아요. 툴.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랜딩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좀 뭐 이거 시리어스하게 안 들으셔도 되는데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온다. 그리고 나는 정말 뭐 펀더멘탈하게 그러면 인공지능 대학원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AI 코어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뭐 기계, 뭐 전기전자, 뭐 다양한 여러분들 지금 한 4학년 정도 또는 대학원생일 텐데 여러분들 각각의 X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충분히 재미있다. 근데 이거에다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접목해서 좀 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싶다. 고 하면 여기죠. 뭐 그건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AI ME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AIX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셔야 되냐? X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무게 중심이. AI는 거들 뿐입니다. 근데 자꾸 여기 이제 AIX를 하는데 AI에 자꾸 웨이트를 주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그런 의미로 뭐 도메인 날리지가 이제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AI 뭐 이런 얘기로 뭐 수업을 한 학기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는 것은 기존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 분야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방법론이니까 무기인 거죠. 무기. 여러분 뭐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새로운 무기를 하나 더 탑재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 추후에 아니면 연구에 아니면 여러분들 뭐가 됐든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 수업 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좀 더 찾아보시고 공부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